일단은 우리 아까 했던 저당 유동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중간간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해 안 된 마지막 저기 있는 저거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되면 그냥 쭉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 봐볼게요. 요 내용 우리 강의는 또 44페이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아까 저당 유동화 다시 볼게요.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대출기간, 그 다음 2차 대출기간, 마지막에 투자자. 채권 발행은 누가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1, 2차 대출기간은 전부 다 채권 발행, 즉 발행기간 학교 속에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요거부터 합니다. MPB가 있고. 먼저, 요 1차 대출이 뭐, 차입자 돈 빌려주죠? 빌려줄 때 저당 설정하죠? 한 금액에 돈을 빌려준다 해서 이게 저당 권액입니다. 요걸 통해 채권 발행하죠? 발행된 금액을 뭐라냐? 다른 말 채권액이라는 용어 써볼게요. 자, 일단 상품이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먼저 합니다. MPTS. MPT 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4개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설명해줘야만 다음에가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봐볼게요. 이제, 저당권액이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고,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1,000억이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항상 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입장이 중요합니다. 채권 샀던 얘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보죠.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등을 투자했을 때 제일 관심은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응? 수익도 더 중요한 게 있어. 투자 금액을 회수할래 말래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것은 뭐요? 수익률 중요하겠지. 절대 우리 투자자는요, 앞에 있는 이 발행기한이 망한다는 의미 없습니다. 나는 확실히 원금과 이자 보장되면, 거기는 뭐 있습니까? 얘들이 망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 관심이 사실은.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MBB는 논리 이겁니다. 요 놈이 돈을 빌려줬지만 돈 띠먹고 도망갔어. 차입자가. 그래도 발행기관들은 무조건 약속한 날짜에 이 채권 샀던 사람한테 원금 이자를 꼭 보장해 준다는 그런 채권이 이게. 반대급부로 MPTS란 건요. 요놈이 돈 띠먹고 도망가면 나도 너한테 안 갚아준다는 거예요. 채권 상품이. 이 말은 네가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고 갚지 못하면 나도 안 갚겠다라고 설명된 건 이게 MPTS예요. 자, 그러면 이 마치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데. 자, 요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얘가 은행에 저축했어. 얘 은행이야. 얘가 돈 빌려주었거든. 은행들은 돈 빌려줄 때 얘가 돈 띠먹고 도망가면 은행들은 저축한 얘한 돈은 이 원금이지 안 갚습니까? 반드시 갚는 거지. 그와 같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MBB라고. 성격 자체가. MPTS는 얘가 주식 샀어요. 샀는데 여기 있는 이 기업이 결국은 파산났어. 파산나면 이 정권에서 보니까 얘한테 원금이자 보장합니까? 안 하는 거지. 곧 그와 같은 게 뭐냐고 이 MPTS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위험이 한쪽이 다 치중돼 있거든. 그죠? MBB는 모든 위험 누가 책임집니까? MPTS는 얘가 갚자면 나도 안 갚는 거죠? 이럴 때 모든 위험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한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걸 위험을 좀 분산해 보자는 거예요. 밑에 있는 MPTB는 좋다. 네가 돈 안 갚으면 발행기한 나는 너한테 채권 상품이 원금은 보장했지만 이자까지 책임 못 지겠다라고 설명된 거 이게 MPTB라고 하시면 돼요. 가만히 보니 뭐 있습니까? 요 두 개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지? 반반만, 장점들만.
자, 일단 요 이제 세 개를 먼저 구분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MPTB란 건요, 자, 원검에 대한 위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가 보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MPTB는 얘가 이래 보시면 돼요. 원검 보장용 펀드라 생각하시면 돼.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자 책임 누가 집니까? 그죠? 요걸 먼저 구분하시면 돼. 재밌는 건 이런 거 아셔야 돼. 뭐든지 권리가 없는 위험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책임이 있을 거 돼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MBB는 모든 권리, 모든 책임, 모든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어. 그럼 결국 이 말은 만약 어떠한 내용이 얘한테 넘어간다, 뭐를 갖고 있다 쓰지 다 틀린 거야. 그 투자자 아무 어떤 게 없어. 그냥 따박따박 원검이 잡아간다고. 반대로 MPT에서는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얘한테 모든 게 있어. 얘는 절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자, 현재 위험이 두 개 아닙니까? 어떤 위험? 원검에 대한 위험과 무슨 위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자, 원검은 결국 위험인데 이 원검 뭐에 대한 권리냐? 원검 얼마요? 1000억이지. 어디서 나온 거요? 그죠? 요거 아니야? 요걸 통해 발행된 게 이거 아닙니까?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또는 저당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원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이자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하면요.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취는 결국은 뭐 있으면 얘가 가져간다는 거야. 응? 또한 우리 아까 조기 상환 위험한 적이 있지. 중도에 보니까 원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얘가 왜 위험이 있습니까? 사실 이자 못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이자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MBB는 원검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어? 발행자지? 따라 같은 말이 저당권, 소유권 얘한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자 위험 같은 말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 이 말 뜻이라고. 절대적인 투자자가 뭘 갖고 있으면 다 틀려.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일단 세 번째 보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MPT에서는 원검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지?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얘는 항상 보니까 저당권은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죠? 그래서 결국은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한테 있다고. 그 다음에 MPTB입니다. TB란 것은 원검은 누구한테 있죠? 그 저당권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 이자에 대한 위험은요? 투자자지. 따라서 같은 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은 항상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정리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MBB는 모든 건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죠. 요걸 아시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MPT에서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요거죠. 그런데 MPTB와 CM은요, 위험이 분산됩니다. 분산되어진 결과, 얘는 보니까 저당권 또는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구분하시죠. 그리고 자, 이거 입에 할 게 두 개 돼 있거든요. 자, 다시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 이제. MBB는 투자자가 채권을 투자할 때 발행자를 보고 투자합니까? 차입자 보고 투자합니까? MBB가 아닙니까? 요놈이 돈 띠먹고 도망가도 돈은 갚아주는 거지? 얘 보고 투자하는 거지? 얘 신용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런데 한 번 더. MPT에서는
얘가 투자할 때 둘 중에 누굴 보고 투자합니까? 응? 저기 있는 차익자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놈이 돈 띠먹고 도망가면 무조건 나도 안 갚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둘 다 시험 났는데 MPT에서 뭐 있으면 차입자였던 차입자가 돈을 갚아주면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단 MBB는 뭐니까 나오면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했으면 이건 전부 다 무조건 MBB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MBB 몽땅 저 차입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지는 결국은 발행자 다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MPT에서만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보니까 초과 담보 필요 없어. 요 같은 말이 자산 크기 변화 없다는 겁니다. 변화 없다. 이거 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는 MPT에서만 없다고. 나머지 몽땅 다 있으면 다 설명했지만. 두 번째 콜 방어. 얘만 콜 방어인데. 얘만. 자, 콜 방어 얘만 안 된다. 초과 담보 필요 없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나머지 세 놈 다 뭐 있습니까? 초과 담보 필요하고 콜 방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다시 설명해 볼까 이제. 예, 다시 가볼게요. 자, 보자고 이제 다시 가봅니다. 맨 먼저 자, 요 MBB 합니다. MBB. 현재 1000억이란 저당 잡은 걸 가지고 채권 발행했지. 했는데 아마 1000억이란 돈을 빌려준 걸 딱 한 명한테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 모든 차입자가 전부 다 돈을 다 갚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몇몇이 돈을 갚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불량부채인데 약 불량부채 보통 통상주 20%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 중에 200억 정도 벌써 손실 난 거지. 누구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100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되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비록 요만큼 200억 손실을 봤다 해도 무조건 얘는 돈을 갚아줘야 된다고. 그 자기 수적에 있는 200을 꺼지면서 갚아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00원 돈이 너무 사실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위험성이 크죠. 큰 결과 절대 채권을 발행할 때, 예, 요 위험을 고려해서 요 정도, 750억 정도, 예, 채권 발행한다. 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뭐 있으면 이런 불량부터 있어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게 먼저 다른 말 초과장 필요한 거예요. 자, 얘가 발행된 금액 얼마예요? 뭐를 얼마 가지고? 1000억이란 뭐 있습니까? 담보를 발행했다고. 그럼 얘보다 더 큰 거지. 이런 걸 초과 담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MPT에서는 요놈이 1000억이란 돈을 빌려간 걸 가지고 똑같이 1000억 채권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얘가 책임질 필요 있어? 불량부채 발생 책임질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아무런 책임 없으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금액을 발행하겠지. 자, 그럼 이건 뭐 있습니까? 저당 권액이나 채권을 같은 거죠. 그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지. 자, 다시. 그러면 이게 자산 크기가 변화 없단 말이 겁니다. 맨 처음에 얘 입장에 돈을 얼마 빌려줬어? 1000억 빌려준 만큼 사실 그 당시엔 자본이 1000억 감소한 거지. 내가 1000억 빌려주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채권 발행했지. 얼마? 뭐 1000억만 수익이 들어온 거지? 그런 결 내 자산 변동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MPTB 갑니다. MPTB는 얘가 이제 1000억이란 저장 설정된 걸 가지고 채권 등을 발행할 때 분명히 이건 불량부채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하면은 얘 중에 틀리면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뭐야? 원금은 항상 갚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원금에 대한 갚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요 정도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채권 발행 금액보다 훨씬 더 담보가 더 큰 거지. 이런 걸 초과 담보 필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요놈만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야. 나머지 몽땅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콜방어란 말 뜻이 뭐냐? 콜방어. MMO에 쓰놨네. 자, 설명드려볼게. 보세요. 자, 요 차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행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투자자가 있어요. 있는데, 요 차입자가 있죠. 30억이란 돈을 가지고 30년 동안 돈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응? 자, 좀 크게 쓰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년간 빌려갔는데 매년마다 따박따박 원금이자 갚는 조건이었어. 응?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발행기한 이걸 통해서 뭐 있어? 채권. 지금 채권 발행하지? 그죠? 똑같이 3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돈을 갚는 조건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했는데 한 이게 10년 정도 경과되니까 남아있는 잔금 얼마 정도 한 20억쯤 남아있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차입자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겼거든. 그래서 몽땅 다 얘한테 돈을 갚는 거야. 얘도 10년 동안 뭐 있으면 계속해서 원금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갚으면 발행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얘한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원금은 줄 능력이 돼. 이 돈을 받아왔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자 발생 능력이 없지, 그지? 자, 이때 이런 콜이 뭐예요? 전화기입니까? 부른다 이 말은 나한테 오는 거야. 부르면 올 거 아니야. 오는데 자, 방어란 말 뜻이 뭔가 하면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막아버리는 거야. 얘한테 오는 걸 막는다고, 투자자한테. 왜? 나한테 오면 불리하거든, 나한테. 저 무슨 말,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발행자들, 여기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20을 몽땅 다 얘한테 일시를 다 갚는다고. 누구한테? 채권 샀던 사람한테. 아니, 그러면 채권 샀던 얘는 이 채권 사면 어떤 계획이 있어. 나는 매달마다 따박따박 원금 이자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10년쯤 되어서 남아있는 잔금이 몽땅 들어온 결과 남아있는 계획을 달성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 이 콜 방어 말처럼 나한테 오는 거 아니라 막아버리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 처음 약속했더니 계속해서 뭐 코 날짜에 꼬박꼬박 원금이 돌라는 거야. 예? 얘한테.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해서 이 채권을 사버린다고.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어? 안정성 있게 비록 얘가 중도에 갚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뭐 있으면 그 날짜에 따박따박 갚아야 돼. 그럼 얘 계획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콜 방어 목적이 사실 그거라고. 그러면 MBB란 건 뭐요? 기본 전제가 무조건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거지. 그죠? 보장되는데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야. 너 무조건 그 날짜에 따박따박 원금 이자 돌라는 거야. 내가 방어할 수 있다고. 근데 MPT에서 뭐야? 네가 갚으면 나도 갚는데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야. 얘 콜 방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콜 방어 안 된다고. 나머지 MPTV는 뭐 있습니까? 원금 보장되거든. 되는데 말이 결국 뭐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그 날짜에 돌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말이 콜 방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MPTS만 콜 방어 안 된다고. 응? 나머지 몽땅 다 콜 방어 돼. 자,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게 뭔가 하면 CMO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워낙 또 이런 공부 잘하니까. 할 수 있어. 뭔지.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우리 채권 제목이 MBB. 또 뭐가 있지? MPTS. 또요? MPTB. 이걸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네. 요 우리 사실 요 구분한 기준 간단합니다. 끝에 있는 글자가 중요한 사실은요. 요 글자가. 원래 우리 아까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죠. MBSS라는 securities 복수예요, 복수. 단순한 security이고
예, 본드란 말 두 개 합친 거거든요. 이 단수가 뭐냐고 이게 지분. 본드가 채권, 부채. 그래서 원래 이 MBB는 모기지 100본드야. MPT에서 이거는 S. 그러니까 이건 채권, 지분이 말이야. MPT의 지분이거든. B가 이게 뭔지 알면 이게 다른 말로 부채. 다시 해볼까? 얘 입장에서 MBB는 약속한 날짜 반드시 원금이자 보장 되지. 보장되면 이건 부채, 즉 채권입니까? 지분입니까? 항상 내가 약속한 날 원금이자 보장하는 게 채권. 요건 때에 대해 손실 볼 수 있지? 요건 뭐라고? 지분. 요건 원금은 보장되지. 원금은 채권. 이자는 손실 볼 수 있지? 지분. 합치면 혼합형이야. 그래서 우리 가끔 보니까 어떠한 책들 보는 게 이렇게 나왔던데, 자, MBB를 채권형 MB에 쓴다고. MPTS를 뭐 있습니까? 지분형 MB에 쓴다고. 그러니까 한 끝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요 돈을 보통 뭐 있습니까? 혼합형 짬뽕 했잖아요, 이거. 그런 논리가 혼합형 MB에서. 자, 다시 갑니다, 이제. 네. 다시. 우린 요거 세 개를 뭐라는지 압니까? 요걸 적지 마세요. 단계청 채권을 쓴답니다. 단계청. CM을 뭐라는지 압니까? 요걸 다른 말로 다계청 채권을 쓴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잘 보세요. 차입자, 발행기간, 투자자 있습니다. 자, 있는데 현재는 차입자가 빌려간 게 30억이란 돈을 빌려가고 30년간 빌려갔는데 매년마다 따박따박 원금이자 감난 조건이 있어. 근데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돈 빌려서 딱 한 명만 있지 않더라.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총 몇 명 있냐? 이런 식으로 총 10명이 있어. 10명이. 이걸 전부 합치면 얼마? 대출액이? 합치면 얼마? 10명인데 300억이지? 그럼 이걸 갖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풀이래서 풀. 풀은 묶음 이 말 뜻이야. 뭘 묶었지? 저당권이지? 이걸 다르면 저당풀이라는 용어 써. 한번 들어본 거야? 큰 의미 같지만. 그래서 저당풀은 성격이 유사한 저당을 하나 묶은 거예요. 자, 요 300억까지는 채권 발행해 하는데 일단 노란색을 제가 요거 할게요. 요거 하면 노란색이고요. 300원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쪼갠다는 거예요. 쪼갰는데 A, B, C, D 5개 할까? E. 자, 그래서 A 채권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30억 맞춰야 되지? 4억, 5억, 6억, 7억, 8억. 30대죠? 합치면. 그래서 각각마다 채권 총 10개씩 있어. 10개씩. 총 300이 맞지? 그죠?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얘는 뭔가 하면 30년 동안 똑같이 만기 다 같아. 같은데 발행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사용들은 금리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30년 만기. 이자 다 똑같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된 곳 이게 다른 말로 요 세 개인데 여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요. 자, 만기가 좀 얼마야? 최소? 그럼 참고로 있죠. 저당 상환 기간보다 채권은 짧은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가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30년 장기 채권 살 사람이 있으면 여기? 없잖아. 그럼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채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보험회사, 연기금, 얘들만 주구장창한다는 거예요. 그 채권 시장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CMO인데, 자, CMO 갑니다. 자, 얘도 채권을 A, B, C, D
항상 있죠. 이 CM은 마지막 채권 제목은 무조건 G, 즉 Z 채권입니다. Z. 항상 마지막 이름은. 이때 금액 얘가 뭐 있습니까? 이 똑같이 4억,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6억, 7억, 8억 할까? 가끔은 채권은 총 10개씩 있다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요, 이 A 채권은 보니까 이겁니다. 1년부터 만기, 5년까지, 5년 만기야. 그래서 5년 동안 원금 이자 받고 빠져나간대. A 채권은. B란 채권은 보니까 1년부터 5년까지 이자 받고 6년부터 10년까지 원금 이자 받습니다. 자, C 채권은 보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이자만 받고 11년부터 20년까지 원금과 이자 받습니다. 그런데 만기 빠져나갑니다. D 채권 보니까 11년부터 20년까지 이자 받고 21년부터 30년까지 뭐 있습니까? 원금 이자 받습니다. 이건 자기 정하기 나름이야. 마지막에 Z 채권은 뭔가 하면 만기 시에 일시불로 원금과 이자 받는 채권이에요. 자, 두 개 구분해. 얘는 만기가 다? 얘는? 그럼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 채권 시행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짧은 거, 긴 거, 중간 게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 만기 여기 있죠. 만기 5년, 10년 이거 있죠. 이 만기 이걸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이게 트렌치. 트렌치란 말은 방공호, 참호, 방공호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만기 구조 또는 개청이라서 개청. 자, 다시. 이런 만기점 몇 년? 요거. 다 똑같지? 그러니까 같은 만기 딱 하나밖에 없지? 그죠?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단계청이에요, 이게. 요 만기 여러 개 있지? 요게 다계청 이런 말씀 쓸 때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할게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 CM은 절대 A 채권 안 써요. 이건 A 트렌치, B 트렌치 항상 쓸 때. 왜? 트렌치 말고 이 만기니까. 그래서 A 트렌치 이게 금리가 고정금리면 B는 뭔지 압니까? 이는 변동할 수 있어. C 트렌치는 고정하다가 변동할 수 있어.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앞에 요 생은 앞에 있는 이 생은 전부 다 똑같은 만기, 똑같은 이자 적용됩니다. 그런 차이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우리 거기 있는 강의는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44페이지 보니까 자, 거기 세븐아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채권 발행. 자, 기억 번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CMR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트렌치 형태로 발행한다 있지? 자, 트렌치 형태인데 이 트렌치란 말 기억하시면 밑에 니은번가입니다. 그 니은번이 좀 중요하거든요. 니은번. 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트렌치가 있고 만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요. 자, 동일 트렌치는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이자를 쓴다. 이거 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우리 A 트렌치. 이 채권 10개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있지? 이 동일한 A 트렌치는 만기도 전부 다 5년. 정되는 이자도 똑같은 거지. 다시 한 번 더. 다른 트렌치. A와 B는 다른 거 아니야? 다른 만기도 이자도 그 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트렌치는 다른 만기와 다른 이자를 쓴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항상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었으면 전부 다 누구요? CM이야. 나머지 항상 똑같은 만기야. 그 다음 디귿번 곧 기억하시고 디귿번. 자, 디귿번. 디귿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요 세 MBB, MPTS, MPTB는요. 저당 상환기간 30년이면 채권 얘보다 짧은 채권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갚아야만 갚아주니까. 그죠? 그런데 이 CM은요.
전체는 얘보다 더 길겠지만 그건 짧은 것도 얘보다 짧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 상환기보다 짧은 채권 등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다야. 더 이상에서 나갈 게 없습니다. 이게 최고야.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끝.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결국은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MBB는 어느 놈이 다 똑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란 말이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부 다 보장되는 거잖아. 그럼 발행자가 피 보는 거예요. MPT에서 몽땅 다 투자가 피 보는 거지. S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내용하시면 아마 문제 풀 때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정리하실 거예요. 할만한 것 같아. 이 정도는. 내 혼자 생각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형으로 넘어가면 지분형. 자, 강의는 또 45페이지로 흘러갑니다. 45페이지. 예,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제 리츠. 자, 리츠는 이말 약자입니다. 자, 리얼 이스테이트, 이게 뭐죠?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트러스트가 뭐요? 신탁. 액면 그대로 번역하셔. 나 투자할 거야. 어디 투자할 거요? 어떻게?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 말 뜻입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제일 먼저, 리츠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자, 일단 투자 대상이 있거든요. 어디에 투자한다고 해? 부동산이지?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자체도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된 정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아까 보니까 MBS, ABS 있죠?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투자자가 있거든요. 자, 전처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투자자 있는데, 맨 먼저 이 리츠가 이 투자자한테 공시합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원주시의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한 1,000억 들어갈 건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걸 임대주면 약 한 80% 정도 임대될 것이고, 호랑 결과 매년마다 수익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이 8% 정도 발생할 거다. 즉 배당 이익이에요. 앞으로 이 지역이 계속 개발되어지니까 그 부동산 가치 올라간 결과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다. 미래상을 딱 공시한다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걸 통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우리 학원 건물 자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때 이 주식이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면 결국은 투자하겠다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리츠에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개발, 취득, 운영, 관리, 처분 등을 통해서 하면 수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나왔던 수익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리츠에서가 얘한테 뭐 합니까? 배당해주는 형태라고. 리츠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건물이 있지. 그 건물을 통해서 뭐 있으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현재 리츠는, 자, 리츠는 투자 방식이 직접 간접. 얘가 바로 투자에게 얘한테 맡기는 거지. 따라서 이건 직접 간접 투자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지분 형태입니까? 부채입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지분이지? 그지? 이 말은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배당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예, 지금부터 우리 거기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볼 거예요. 45페이지. 그거 보면서 제가 좀 이따가 책에 있는 내용 같이 볼 거거든요. 책도.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하긴 할 건데, 우리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 이해하거든요. 이해가 다 암기 다 하게 돼 있어. 왜? 매년 시험 나오니까. 안 하고 빼기겠습니까? 자, 리츠 해설을 먼저 설명할게.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관리 회사가 있어요. 리츠 해설 크게 세 개 회사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답니다. 이 회사 세 개 있거든요. 이 회사의 성격을 먼저 아셔야 돼. 자, 잠시만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기관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얘가 주식을 발행했어. 하면 얘가 직접 관련, 자기가 관리한다. 그것이 자기관리야.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할 필요 없다고. 위탁관리는 뭔가 하면 다시 할게요. 얘가 주식을 발행했지? 하면 얘가 직접 관리 못해. 못하고 또 다른 누구한테 맡긴다. 이 위탁이지. 그래서 위탁관리고, 기업 보조정은 약간 다른데, 자, 기업은 이 말입니다. 보세요. 기업 보조정은요, 조금 다른데, 앞에 자기 관리와 위탁은 이게 지금 현재 주식이거든요. 항상 투자할 때 주식은 기본 전제가 수익성이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그 수익이 안 나면 투자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기업 보조정의 성격이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A라는 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거든? 자금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운영을 더 하기 힘든데, 이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이걸 빨리 처분하면 결국 이 돈 가지고 결국은 기업을 회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기본이 500억, 1000억 넘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이거 시장에 내려왔어, 천억짜리를 가지고. 금방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이걸 주식 형태로 발행한답니다. 보통 주식은 거의 리츠 주식은 액면가 5천원짜리 보통 10,000원을 발행합니다. 이 부동산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면 금방 이 주식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빨리 자금 회전시켜서 결국은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기업 보조조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보시면서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예, 첫 번째 우리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예, 강의 노트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실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회사 실체라는 말, 다른 말로 직원 등도 있고 건물 등 있냐 묻는 거예요. 보통 이 말 대신 주로 뭐는가 하면 문제 묻는 이겁니다. 임직원을 상근할 것인가. 이걸로 해서 답이 나옵니다. 자, 자기 관리 현재 얘가 직접 관리하는 거지. 그 주식을 관리해서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직원 등이 필요한 거죠. 실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탁관리는 주식은 발행했지만 이걸 맡겼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죠? 맡긴 결과 왜 맡겼냐? 결국은 얘는 명목상 회사만 있는 거지 직원 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응? 보통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 우리는 다른 말로 SPC, 이렇습니다. SPC. 자, SPC는 이 말 약자입니다.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이 말 약자요. 컴퍼니. 스페셜이 뭐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이 말은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된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실체 있습니까? 직원 등이 없다고. 우리 보통 이런 걸 뭐라는 다른 말로 페이퍼 컴퍼니. 다른 말로 명목 회사라는 용어 쓴답니다. 쓸 때. 자, 일단 이건 서로상만 있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단 말이듯이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업 보조정 결론서 말하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요? 다시 해볼게, 이제.
아니,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에 대한 실체 없이 명목상 회사만 존재한다는 거요. 이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뭐냐? 이 자산을 갖다 관리해 준다 해서 자산관리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건 참고로 좋지만 자산관리회사는 뭐 있습니까? 이건, 우익재사가 아닙니다. 얘를 도와주기 어떤 옆에 보조역해주는 회사지. 또 보조역해주는 회사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자문회사가 있어요. 자문회사가. 자, 투자자문회사는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얘 업무를 갖다가.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지. 건물이 좀 작은데, 근데 이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을 하자고 했을 때 이 건물에 한 100억, 1000억 가치가 있어요. 요걸 통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이 건물 가격이, 주식 발행할 때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이 건물 현재 액면가 얼마, 몇 조를 발행하는 이 전체를 설계를 좀 해줘야 돼, 설계를. 할 때, 실제 우리 여기 있는 얘들, 자기관리 위탁 등 설계 못 한다고. 그런 걸 누가 설계해주냐? 얘가 해준다, 얘가.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이고, 또 몇 조를 발행할 것이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액면가 얼마 발행할 것이고, 이 전체를 다 설계해준다고. 그러니까, 얘 업무는 항상 뭔가 하면 자문 기능하고 있죠. 평가 업무합니다. 절대 이 말 대신 투자 자문회사가 있죠. 운영, 관리 등등 쓰면 다 틀리고. 아니, 주식을 운영, 관리 누가 합니까? 자기 관리하고 얘들 대신 누가 해주지? 네? 자기 관리, 자산 관리해서 해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개발, 처분 등등 전부 다 자기 관리, 자산 관리 해줍니다. 절대 여기서 뭐 있으면 투자자문에서는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볼게요. 자, 쭉 갑니다. 보세요. 계속. 그러면, 아니,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 그지? 이런 걸 다루면 전문 인력인데, 자, 전문 인력. 색깔을, 이거 쓸까?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자, 전문 인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은 누군가 하면 감정평가사와 또는 중개사. 중개사입니다. 자, 경력 5년 이상 되는 중개업자와 감정평가사라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런 주식을 관리해 준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보니까 자기 관련 현재 보니까 회사 있는 거지. 있는데 5명 이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탁과 기업은 회사 실체 있어? 인력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 누가 관리해 주지? 얘는 5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얘는 결국 뭐 투자자문에서 어떤 주식 등을 갖다 뭐 감정평가 주식 등을 어떻게 발행하는 거 전부 자문해 주는 거죠. 이런 전문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3명 이상, 3명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볼게요.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 필요하지. 그죠? 자, 설립 자본금입니다. 설립 자본금. 얘는 533이에요. 5억, 3억,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인가 후에 6개월이 지나면요. 인가 후에 6월이 지났을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 이건 75입니다. 70억, 50억, 50억. 그럼 자산 관리에서도 자본금 필요합니까? 자본금. 자산 관리에서 자본금 필요해. 여기 70억이야.
얘는 10억 이상이거든. 자, 일단 그 다음에 자, 회사 설립할 때 여기 보세요. 자기 관리 무조건 인가 받아야 돼. 근데 위탁과 기업은 등록. 자산관리 항상 회사는 무조건 인가사항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자문에서는 결국은 이건 등록사항이야. 자, 물어보자고. 회사 설립할 때 보세요. 설립할 때 인가가 더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등록이 더 까다롭습니까? 인가가 훨씬 까다롭거든. 자, 봐볼게 이제. 실제 자기 관리에서는 주식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지. 위탁과 기업은 얘가 주식 관리합니까? 훨씬 더 이 주식까지 장난치기 쉬운 거 이해합니까? 그죠? 그래서 또 얘들 대신 누가 주식 관리해줍니까? 그러니까 얘들 둘은 직접 얘가 주식을 장난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장난치지 못하게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둘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 있는 요 둘은 실제 얘가 회사에 있습니까? 없죠, 실제 회사는. 그러니까 속되면 이건 바지 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얘한테 어떤 엄격한 잣대를 둘 필요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둘 다 등록이라고. 또 투자 자문에서는 실제 어떤 이 주식 발행할 때 어떤 개입합니까? 운영 등 할 때? 못 할까? 그냥 발행할 때만 개입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완화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예,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정리해 볼게. 잘 보세요. 이 같은 공통점이 있거든. 자기 관리와 보자고. 자산 관리에서는 비슷할걸? 딱히 뭐 차이 있어? 회사 실제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실제 둘 다 똑같이 얘들 둘이만 결국은 주식을 관리해준다고. 그러니까 같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네, 70억. 5명. 인가야. 요 돈은 위탁과 기업은 회사 실체 있어? 없으니 얘들 둘은 비슷하다고 하셔, 이렇게. 이를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할 게 뭐인가 하면 이제, 예, 요거부터 할 겁니다. 자, 주식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란 말 뜻은 반드시 상장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증권회사에. 자, 상장하는데 이건 분명히 뭐 있습니까? 2년 이내에 상장이 돼 있어요. 2년 이내에. 몇 프로냐? 30%예요. 얘 30%입니다. 그런데 기업 구조정은 이런 의무사항 없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우리 아마 과학인 선생가 분산이라서 분산 써놨죠? 예. 자, 이거 보세요. 만약 한 명이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뭐 완전 이건 독과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뭐 있는가 하면 50 이상 갖지 마라. 50 이상. 그리고 강의는 또 오타가 아니고 이 법이 또 바뀌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얘는 의무정 없습니다. 이걸 좀 바꿔놓으라고. 기업 구조 조정은 네, 50% 써놨죠? 네. 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거는 의무정 없어.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출판사 책을 쓰면서 쭉 마지막 검토해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바뀌는 맞습니다. 자, 이건 자기 마음대로 100% 다 살 수도 있어요. 100% 다. 자, 그 다음요. 또 뭐가 가는가 하면은, 예. 볼게. 오케이. 자, 자산 구성. 여기 보세요. 원래 자산권 두 개 있거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정권 등에 투자할 수 있거든.
근데 무조건 의무상 부동산 무조건 70 이상이 돼 있다고. 70 이상. 유가 증권 보통 10% 이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자기관리 위탁은 둘 다 투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부동산에만 투자해야 돼. 절대 유가 증권 절대 투자 못해. 이유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죠.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이지. 그러니까 부동산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차입자금. 차입자금. 자, 배당부터 할까? 배당 원칙은 90 이상. 원칙. 그래서 이때 90 이상 하되 이익준비금은 적립할 수 없습니다. 안 돼.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원래 보니까 이익이 100원 나왔거든? 예? 나서 90원 이상 배당하라는 거지. 그죠? 이 말 뜻이, 응? 10원 남았잖아요, 지금. 남았으면 10원 가지고 뭐합니까? 배당할 때 투입된 비용이 있지. 비용을 다 빼고 남는 건 93원에서 95원 무조건 해주라는 거야. 남는 걸 그 다음 이월 못 시킨다는 무조건. 응? 자, 그런 말일 뜻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것만 조심하면 돼. 자,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초과 배당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의미가 없는데 얘가 중요합니다. 자기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해서 50% 이상 배당할 수 있어. 50 이상 배당된단 말이야. 결국은 이익준비금을 갖다가 적립을 할 수 있다. 적립을 갖다가. 이게 예외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 뭐냐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나이 까다롭죠. 까다로운 결과 보통 뭐 이건 잘 설립 안 한단 말이에요. 어나이 까다로우니까. 얘한테 어떤 이런 혜택을 주면 따라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거 설립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걸요. 그럼 재밌는 건. 자, 다시. 요 들으면 성격이 다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지? 여기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 자, 그거 200. 자, 법 적용 갑니다. 법 적용. 항상 이 주식을 발행하죠. 그래서 이건 항상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이고, 항상 상법에, 주식회사 상인이거든? 상법에 적용받습니다. 무조건. 두 번째, 회사 명칭은 누구 부동산 투자 회사를 명칭해야 돼요. 반드시 투자 회사를 명칭해야 된다고. 세 번째, 얘는 뭐 있습니까? 네. 차입 및 사채 발행, 차입 및 전부 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자, 일단 이런 특징을 좀 따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이 특징을.
물론 이거 이해 몇 개 돼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네. 제일 중요한 거 빠져먹었네. 현물 출자. 출자는 영업 인각 후에 최저 자본금 충족 후에 신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셔요. 앞으로 하면 15번 이상 수업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마 기억하겠지. 하여간 깔끔합니다. 이게 100% 시험 나오거든요. 100%.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예, 이제 좀 쉬었다가 있죠. 쉬었다가 천재 문제 하겠습니다. 이거 채우지 마세요.